많은 어촌개원이 줄면서 마을 공동어장이 불법 임대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산당국의 관리 감독은 부실합니다. 삼척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측은 처리 규정을 지켰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이사부 장군을 주재로 관광 명소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이사부 기념공원과 독도체험관이 조성됩니다. 동계올림픽 기념재단이 오늘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올림픽 기념사업과 시설 사후 활용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인성 앵커의 출장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고성의 한 어촌 마을에서 공동어장을 다른 마을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촌 개원이 적은 소규모 어촌 마을일수록 공동어장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어촌 마을은 지난 2015년 마을 공동어장 정화 사업 명목으로 수협에서 2,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결산 내역 지급 명세에는 다른 마을 사람이 정화 작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촌 개원이 많지 않아 공동어장을 다른 마을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했었다고 말합니다. 아야전 하시던 분이 이제 작년까지는 요 청강까지 다 구역을 다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마을에서 이제 저분이 청강 하시고 이제 그분 또 이제 아야전 또 아야전만 하시고. 실제 어촌 개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또 다른 어촌계는 공동어장 임대 문제로 몇 년 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지처를 안 하고 본인이 가는데 딴 사람이 가겠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소규모 어촌계들은 어선을 소유한 사람이 적고 마을 공동어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공동어장에 방류한 전복이나 해삼, 조개 등도 불법 임차인이 가져갑니다. 소규모 어촌계들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한 번 주면 한 3년씩 이렇게 임대해주고 또 우리가 어촌계에서 이제 자금이 전혀 없잖아요. 보조금 지원 사업 혜택마저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는 셈이지만 관리 감독은 부실합니다. 세세하게 또 이루어지는 부분을 좀 이렇게 또 유심히 관리 감독을 하면 좋은데 그럴 여력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어촌 인구 고령화와 어촌 개원 감소로 인해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어촌 마을 경제 공동체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 도계의 석회석 광산업체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과 함께 갱내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회사 측은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했고 갱내수 식수 사용은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회석을 캐는 갱 안에 화약 박스가 수북히 쌓여있고 스티로폼과 폐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해영석회 노조는 20년이 넘도록 광산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고 매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화약 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일반 폐기물 안 들어가야 되는 폐기물 뭐 이렇게 벨트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회사 측 관계자는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화약박스나 내지는 다른 폐기물을 바깥으로 반출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도계 폐기물 업체에 비용을 들여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해에도 갱내 폐기물을 실어내는 것을 봤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이제 폐기물을 누가 신고했는지 이제 15톤 차가 이렇게 폐기물 빼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갱 안으로 들어가자 웅덩이에 갱내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을 끌어다 20년이 넘도록 직원들이 마셨고 식당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태영 EMC는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갱내수를 사용했고 피해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수도 쓰려고 도계업이나 삼척시에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갱내수를 집적을 해서 여러 가지 침전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정수기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식수 수질 검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수질 검사 자료를 내놓지 못했고 최대한 빨리 수질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념재단은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올림픽 개최시군 관계자 등 발기인들은 창립 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으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스포츠 행정가로서 겪었던 올림픽을 다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정말 10분 발휘해서 이 재단이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기념재단은 앞으로 재정 확보에 따라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우선 올림픽 대회를 치르고 남은 금액의 80%인 약 350억 원 등을 이양받아 남북 체육 교류,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 프로그램 등 유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후 지자체의 추가 출연과 기업 후원 등으로 재정이 확충되면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강릉 하키 센터,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세계 올림픽 경기장의 시설 관리와 지원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당연적 이사 못해서 개최주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나 개최주 시군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것입니다. 올림픽 기념재단은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올림픽 조직위가 사용했던 평창 대관령 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삼척시가 신라시대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 장군을 주제로 하는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부 기념공원을 비롯해 독도체험관과 평화의 다리 등이 조성됩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항 배후지인 육향산 일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까지 288억 원을 들여 이사부 기념관과 독도 체험관을 짓고 15,000여 제곱미터의 기념공원을 조성합니다. 지난해 연말 공사가 착공돼 올해 건축과 토목 공사가 함께 추진됩니다. 신라시대의 이사부 장군이 삼척에서 우산국을 정벌하기 추앙했던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 조성과 또 독도 체험관 조성을 통해서 교육, 관광 콘텐츠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부 장군 출항지로 알려진 50천 하구 5분항에서는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명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포구를 정비하고 기념탑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합니다. 평화의 존에서 이사부 기념공원까지 50천을 가로질러 평화의 다리가 조성됩니다.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190m의 인도교를 가설하고 기념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이사부 장군을 기념하는 관광 사업들은 오는 2021년 모두 완공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이영진입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범행으로 딸이 출산을 하게 됐고 그 아기를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컴컴한 밤, 강원도 원주의 한 복지시설 앞.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건물 앞에 가방을 놓고 급히 자리를 뜹니다. 가방 안에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는 복지관에 출근하던 직원에게 6시간 만에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냥 울음소리도 완전 고양이처럼 거의 다 신음소리 들릴 때 말 때 그냥 그런 소리 정도였었죠. 아마 조금 더 늦게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경찰은 반나절 만에 아이를 버린 45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유전자 감식 결과였습니다. 갓난아기의 아버지는 A씨 본인이었고 어머니는 A씨의 15살 된 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부터 1년 넘게 성폭행을 이어오다 딸이 출산하자 아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같이 사는 친모조차 딸의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딸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치료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미술치료나 심리치료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한번 전문적인 자문을 좀 구해서 경찰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해안 평지에 건조주의보, 동해안 평지와 중부, 북부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 강릉시에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과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기도 건조해 시설물 관리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고 모레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삼척시와 강원도, 한국동서발전이 삼척시 동막지구에 수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동서발전이 원전 해제 예정 구역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소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삼척시와 강원도가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삼척시를 수소 기반 에너지 거점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수소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양국제공항에서 전세기 운항이 본격화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양양과 베트남 하노이를 오가는 전세기가 11월 14일까지 32편 운항합니다.